안녕하세요. 네, 자동차 공학 정비 요 과목을 강의하게 될 배철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오리엔테이션을 준비했는데 지금 화면이 조금 깨진 감이 있긴 있지만 다음번에는 딱 맞춰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보면 이제 주요 직렬 시험 과목 업무 내용, 그리고 전년도 통계 한번 볼 거고요. 그리고 커리큘럼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자동차 공학이랑 정비랑 같이 강의를 하니까 이제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그리고 마지막 공부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첫 번째로 직렬, 전차 차량 직렬이죠. 전차 차량 직렬의 시험 과목 및 업무 내용, 이제 뭐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뭐 구급 같은 경우에는 국어, 국사, 영어, 그리고 자동차 정비하고 자동차 공학 이렇게 5과목이 있죠. 그래서 5과목이 있는데, 국어, 국사, 영어, 국사하고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리 많이들 준비를 하시죠. 이렇게 지텔프하고 국사하고 미리 준비를 하셔놓고, 그리고 국어하고 자동차 정비, 자동차 공학 이렇게 이제 학원에서 보통 하실 거고, 제가 맡은 게 이제 자동차 정비하고 자동차 공학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업무 같은 경우에는 뭐 전차하고 차량 대부분 이제 비슷합니다. 주로 정비, 이제 뜯고 붙이고 이제 그런 것들 할 거고요. 다만 이제 차량 쪽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게, 최근에 부대에 들어가게 되면은 부대 사정에 따라서 이제 운전을 하시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뭐 특히 면허증 같은 경우에 대형 면허증 있으면은 운전을 하게 될 가능성이 좀 있고요. 그리고 그런 경우에도 만약에 내가 원하는 게 뭐 운전이 아니라 뭐 정비였다, 그렇게 한다면은 그것도 이제 원하는 대로 나중에 바꿀 수도 있고 하니까 일단은 그렇게 알고 가시면 되고, 그래서 대체로 이제 일반 병사들이 경정비 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정비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가산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격증 보통 다 준비하시는데, 가장 쉽게 접하는 게 이제 기능사죠. 기능사에 뭐 3%, 산업기사는 5%. 그 5%라는 게 평균 3점인 거죠. 평균 3점, 그리고 산업기사는 평균 5점. 이렇게 해서 주로 자동차 정비 기능사 없으신 분들은 이제 많이 준비하시고요. 그리고 혹시나 또 지게차 운전 이렇게 있으시면은 이제 가산점 3%는 됩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전년도 통계 한번 보실 텐데, 주로 이제 다 육군이시죠. 육군 다 지원하시고, 그리고 전차 차량 같은 경우 이제 전차가 커트라인이 좀 더 낮다 보니까 많이들 지원하세요. 근데 올해는 지금 숫자가 이렇게 똑같은 걸로 나왔습니다. 합격 커트라인이. 네.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해병대까지가 이제 육군하고 해병대가 이제 전차가 있고요. 나머지는 전차가 없고, 그리고 국방부와 공군, 해군 이제 채용 자체 인원이 많이 적다 보니까 여기는 전략적으로 좀 준비를 하셔야 되고, 그리고 커트라인 자체도 조금 높습니다. 아무래도 채용을 많이 안 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런 부분은 감안하셔가지고 조금 공부를 좀 많이 하셔야 된다.
그래서 2023년보다 이제 24년이 그래도 채용 인원이 늘었어요. 그래서 늘어서 다른 직렬은 많이 줄었죠. 많이 줄었는데 차량 전차는 좀 는 케이스고, 그리고 지금 2022년, 뭐 21년 이런 때보다는 좀 적어졌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이제 전차 차량 정비 업무를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몸도 많이 쓰고 또 이제 느끼기에 힘들기도 한다, 뭐 이렇게 느껴가지고 계속 인원이 나오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요거 합격 점수 이런 것들은 나중에 이제 전략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다음 이제 커리큘럼 말씀드리겠습니다. 커리큘럼은 일단 기본 교재 잠시만요. 네. 교재는 학원에서 이제 제공되는 요거 아무나 쉽게 따라하는 자동차 정비 공학 이론. 그래서 요 교재가 이제 산업기사, 기능사 자격증 이제 대비 교재인데, 근데 이 전차 차량 직렬은 지금 문제 공개가 안 되다 보니까 주로 다 이제 자격증 공부하는 걸로 많이들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준비를 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네. 전차 차량 직렬의 자동 차량 쪽에 문제가 공개되면 거의 답지가 공개되는 거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문제 낼 수 있는 것들이 대부분 정해져 있습니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산업기사하고 기능사 이런 것들로 준비를 해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비하고 공학 두 과목인데 요거 하나로 다 할 거고요. 그리고 강의 자체도 따로 구분이 없습니다. 구분 없이 자동차 정비 하나, 자동차 공학 구분 없이 한꺼번에 이제 강의를 할 겁니다. 강의를 할 거고, 요 교재에 있는 순서대로 엔진, 셰시, 전장, 그리고 차량 법규 쪽도 이제 1시간 다뤄줄 거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최근에 이제 비중 높아지고 있는 친환경차. 그 친환경차라고 하면은 지금 주로 하이브리드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64강 이렇게 됩니다. 한 16주 정도 강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문제풀이 1, 문제풀이 2. 여기는 1에서는 이제 기능사 기출 문제로 볼 겁니다. 기능사 기출 문제로 이제 조금 쉽게 접근을 먼저 한 다음에 그렇게 32강 하고 나면 문제풀이 2에서 산업기사 문제들로 다시 한번 조금 난이도를 높여가지고 또 이제 볼 거고요. 이제 요 기출 문제를 계속 풀다 보면 자격증 문제들은 주로 문제 은행식이니까 똑같은 문제가 계속 나옵니다. 계속 나오는데 그 문제를 계속 익혀서 답을 외울 게 아니라 그 문제를 자체를 풀 수 있게 익히고 나면은 실제로 공무원 시험 가서도 어느 정도 바로바로 체크할 수 있을 정도의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여기서 이제 풀고 나서 그리고 이론 굳히기로 들어가는데, 이론 굳히기하고 스피드 모의고사 이렇게 두 개 잡아놨는데, 이론 굳히기는 뭐 이론 심화 및 정리라고 돼 있는데 주로 정리에 가까운 강의가 될 거고요. 그리고 문제풀이도 진행을 하면서 학생 여러분들의 그 어느 정도 난이도가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해가지고 이제 속도가 아마 조절될 겁니다. 그래서 그 속도에 따라서 이제 이론 굳히기 여기까지 가면 이제 시험 날짜가 임박했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조금 더 심화해서 강의를 할 건지, 아니면 기존에 했던 것들 기억 안 나는 것들을 정리를 해서 다시 한번 강의를 할 건지, 그게 이제 아마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스피드 모의고사는 직접 문제를 제가 가져오면 문제를 풀어볼 겁니다. 문제를 풀어볼 건데
주로 정비 25문제, 그 다음에 공학 25문제죠. 그래서 정비 같은 경우는 타겟팅 하는 시간이 약 10분 정도 잡습니다. 그래서 25문제 푸는데 10분 잡아야 됩니다. 그리고 공학은 약 15분. 이렇게 잡아서 문제를 풀러 딱 들어가서 정비하고 자동차 정비랑 자동차 공학을 먼저 25분 안에, 또는 뭐 좀 더 걸린다 그러면 30분, 그 정도 안에 다 풉니다. 다 풀고 나서 나머지 시간을 다 국어에 할애하기 위해서 문제풀이 시간을 이렇게 타겟팅을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해서 스피드 모의고사는 요 시간 안에 푸는 거를 중점으로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풀어보는데 주로 이제 풀다 보면 좀 헷갈리는 문제들이나 나 이거 알았는데 하는 그런 문제들 있죠. 그런 문제들 딱 한번 막히는데 그 막히는 거는 일단 바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 시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국어 공부 열심히 이제 많이 하시잖아요. 국어 공부하는데 국어 공부에서도 확실하게 점수를 좀 얻어내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문제 푸는데 막힌다라고 하면은 그거는 모르는 문제라고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일단 시간 안에 싹 다 풀고, 그리고 못 풀었던 문제는 아주 잠깐 좀 더 고민을 해본다든지 다시 돌아와서, 아마 그렇게 하시는 게 시간 관리에 유리하실 것 같고, 네, 그렇게 해서 총 이렇게 해서 마치게 되고요. 그래서 이 뒤에 실제로 요 이론 굳히기하고 스피드 모의고사 요 강의 때는 뭐 지금 계획은 이렇게 커리큘럼은 정해놨지만 나중에 가면서 학생 여러분들의 좀 뭐 더 알고 싶은 점이나 더 공부하고 싶은 것, 또 다시 듣고 싶은 것들, 그거 위주로 하게 될 수도 있고요. 그거는 뒤쪽에 가서 이제 변경이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강의 진행은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여기에 이제 자료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 나오는 칠판에 나오는 내용들이 다 이제 책에 있는 내용들로 다 구성을 해놨고요. 책에 있는 내용으로 우선 이 PDF를 보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설명을 드리고 강의를 하고, 주로 이제 그림들도 책에 있는 내용과 동일한 그림을 주로 넣어놨습니다. 주로 넣어놨는데 조금 더 업데이트된 거나 아니면 좀 더 괜찮다 하는 게 있으면 제가 뭐 그림을 약간 바꿔놨을 수는 있는데, 지금 요 전자칠판이라서 아마 깨끗하게 잘 보일 것 같아요. 그리고 책에 없는 거나 아니면 제가 추가로 설명이 필요하다 하는 것들은 이렇게 보충 자료라고 해가지고 따로 제가 자료를 준비해 오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뭐 인강을 보셔도 되지만 나중에 놓치셨다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은 제가 보충 자료만 따로 뽑아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홈페이지에 올려드리면, 네, 마이 페이지에서 강의실 입장 여기에 주로 강의들이 나와 있죠. 강의들 업로드 되면 요 자료 다운로드라는 곳에 제가 업로드를 해놓을 건데, 네, 자료 다운로드에 업로드를 해놓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자동차 정비하고 공학의 차이가 뭐냐? 왜 과목을 두 개 나눠가지고 뭐 따로 공부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냐 하고 할 수 있는데, 실제로 따로 공부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더 좋을 수 있죠. 좋을 수 있고, 시간을 더 많이 들여가지고 할애해서 지금부터 이제 1년이라는 또 이제 시간 동안 10달이죠. 10달 동안 공부를 해야 되니까 할 수 있는데, 실제 군무원 시험에서 보면은 지금 오히려 몇 년 전보다 요즘 들어와 가지고는 공학하고 정비가 차이가 없어졌습니다.
네, 차이가 없어졌다고 보시는 게 맞고, 일단 정의라는 거는 뭐 정비 자체는 유지죠. 유지 보수하는 그거기 때문에 네, 자동차 수명 연장과 경비 절감 및 고장 시 수리를 위하여 점검, 측정, 수정 및 조립을 거쳐 성능 향상과 회복을 위한 작업을 정비라고 하지만 여기 과목에서의 정비는 주로 뭐 부품 명칭 또는 무슨 주로 이제 명칭이나 이름 그런 것들 간단한 부품에 대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부품에 대한 것들이나 아니면 그러니까 자동차에 어떤 시스템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안에 있는 하나의 부품에 대해서 뭔가 문제를 묻는다든지 그런 것들이 주된 거고, 그 다음에 자동차 공학 보시면은 공학이라고 하면 이제 학문인 거죠. 학문이니까 조금 더 깊게 들어가긴 합니다. 그래서 군무원 시험에서 자동차 공학에서 보면은 주로 문제가 시스템에 대한 이해입니다. 시스템에 대한 이해고, 뭔가 예전 같으면 그 내연기관들, 지금도 내연기관 나오고 있지만 내연기관들 가솔린 같은 경우에 보면은 연료 시스템이 연료 탱크에서 우리가 주유소에 가서 주유를 하죠. 그래서 주유를 하면 연료 탱크에 연료가 주유되고 그 연료 탱크에서 어떻게 엔진까지 뽑아 올려져 와가지고 이 엔진의 실린더까지 어떻게 분사가 되느냐, 뭐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그 시스템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은 그거에 대한 문제가 주로 이제 구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나누자면 이렇게 정비는 뭐 나무를 본다고 하고요. 자동차 공학은 숲을 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지금 실제로 군무원 시험 쳐보시면은 이 경계가 없다고 느끼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음 페이지 아마 문제를 이렇게 준비를 해왔는데, 이렇게 1번, 2번 보시면은 딱 봐도 간단하죠. 그래서 1번, 2번 딱 봐도 간단한 이 부분들이 주로 정비에 대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밑에 두 문제는 일단 선택지가 엄청 길죠. 선택지도 길고 문제가 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형태의 문제를 공학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최근에 와가지고는 여기 구분이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학에서도 간단한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비에서도 긴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긴 경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문제들이 전부 냉각수 온도 센서, 나중에 자세하게 배우시겠지만 WTS라고 해가지고 워터 템퍼레처 센서 해서 냉각수 온도 센서에 관한 문제들로 지금 다 뽑아온 겁니다. 그래서 다 뽑아왔는데, 아까 정비 같은 경우에는 나무에 대한 거고 단품에 대한 그런 설명이 많다라고 했죠. 그래서 보시면은 답도 단답형이고요. 그리고 이 센서의 특성을 이용한 센서는 해서 이렇게 수온 센서가 답이 되는 이런 단답형으로 바로바로 체크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나온다라고 하면은 아까 자동차 정비를 10분 안에 끊어야 된다라고 했던 말이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리고 공학 문제를 보시면 같은 수온 센서에 대한 문제인데 여기는 수온 센서에 대한 설명을 묻고 있죠. 그렇게 설명을 묻고 있기 때문에 이 센서의 특징 자체가 다 다르게 나옵니다. 그 수온 센서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라고 보면 냉각수 온도를 당연히 이제 검출하는 거겠죠. 온도 센서니까. 그리고 수온 센서가 단선되었을 경우 냉각수 온도 게이지는 C, 이거는 이제 콜드죠. 그래서 C를 가리킨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1번, 2번, 3번, 4번을 보면 다 내용이 다르죠. 다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수온 센서에 대해서 특징이나 이 수온 센서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차량 안에서 어떻게 작동해서 돌아가고 있는지 그거를 알아야지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공학 문제가 좀 더 어렵다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제가 가르치다 보면은 이제 강의 들으시는 분들, 수험생들 보면 전공자들 있고 비전공자들 계시죠. 그래서 전공자들은 이미 이제 좀 어느 정도 아시기 때문에 이런 정비 같은 경우 이미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셔가지고 확실하게 빠르게 푸시는 경향이 있고, 이제 그런 분들은 공학을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반대로 또 비전공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공학 문제들이 주로 설명에 관한 거다 보니까 쭉 읽으면서 머릿속에 그려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느끼시는 분들이 비전공자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비전공자 분들이 공학을 더 쉬워하는 분들도 계세요. 네. 그러니까 충분히 뭐 지금 준비하시면은 겁먹으실 필요 없고, 네, 이미 그 전에도 비전공이셨던 분들도 많이 합격하셨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전공이신 분들이 아는 거다라고 해서 공부를 좀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일단은 네, 어디에서 나올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문제 은행일 때는 당연히 이제 뭐 맞추기 쉬웠겠지만, 공무원 시험에서는 어떤 문제가 나올지 모르고 출제식이기 때문에 공부를 좀 많이 해주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뭐 지금 요 문제를 풀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스타일을 설명드린 거고, 하나 더 준비를 해왔는데, 네, 보시면 요거는 브레이크에 관한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 있던 것처럼 전부 다 수온 센서에 관한 문제처럼 뭐 그런 건 아닌데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지금 1번하고 3번을 비교해 보시게 되면 잦은 브레이크의 사용으로 브레이크 마찰제가 경화되어 브레이크 성능이 저하되는 현상의 이름이 무엇이라 하는가 묻고 있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페이드 현상이 답인데, 3번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 페이드 현상에 대한 설명은 이미 현상 이름을 주고 그에 대한 특징이나 설명을 묻고 있죠. 그렇다 보니까 설명이 깁니다. 그러면 답이 뭐예요? 아까 여기 1번에서 봤듯이 잦은 브레이크 사용으로 브레이크 마찰제가 경화되어 브레이크 성능이 저하되는 현상, 요거를 답으로 택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준비하면서 여기 1번 하이드로 플래닝 현상이 요 1번이고요. 여기 언더스티어 현상이 여기 2번에 해당되는 거고, 3번 베이퍼록 현상이 요 3번에 해당되는 겁니다. 실제로 문제가 이렇게 쉽게 바로바로 체크할 수 있게 나오느냐, 아니면 특정하게 설명에 대한 게 나오느냐,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양쪽 다 문제가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요 네 가지 현상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시면은 형태가 어떻게 나오든 맞추실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출제자의 의도에 따라서 바뀌어서 나오기 때문에 외우시는 것보다는 이해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뭐 2번 이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ABS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ABS 시스템에 대해서 구성품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해서 하나 고르는 거고, 전자제어 제동장치, 이것은 ABS의 효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지금은 여기에 이제 옳은 것이라고 문제가 나와 있는데, 주로 문제 풀다 보면은 틀린 것은 나오는 거죠. 틀린 것은. 근데 틀린 것이라고 하면은 나머지 세 개는 다 옳은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 나왔을 때 만약 틀린 것이 1번이다 이렇게 됐다면 2번, 3번, 4번을 오히려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틀린 거는 놔두고 맞는 내용을, 이 ABS에 대해 맞는 내용을 이렇게 공부하시는
그런 것도 이제 공부 방법이고요. 그리고 주로 틀린 것은이라고 제가 모의고사에 문제를 많이 낼 겁니다. 왜냐하면 모의고사에서 뭐 그 실력이 어느 정도인가 평가하는 것도 중요한데 저는 이제 출제하면서 요 틀린 것은 요걸 통해서 이 시스템에 대해서 옳은 것을 이제 좀 많이 봤으면 하는 마음에 이제 이런 문제를 조금 더 비중 있게 그렇게 낼 거기 때문에 공부하실 때 이제 그렇게 하시고, 네, 그래서 공학하고 정비하고 실제로 뭐 용어에 대한 정의대로 하면은 실제로 차이가 있고,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군무원 시험에서 그 내용이나 아니면 그 글의 길이 정도 내용 그 정도 양의 내용 글의 양의 차이가 어느 정도 있었는데 지금은 섞여서 나오고 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전차 차량직이 오히려 사람들이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커트라인도 낮고 하다 보니까 공부하는 것이 이제 하나를 뭉뚱그려서 크게 공부해 놓으면은 두 과목 다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공부할 때는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으냐 하면 제가 이거 하나만 딱 가져왔는데, 요 아까 말했듯이 시스템을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 시스템 이해한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 시스템입니다. 브레이크 시스템인데 실제로 차량 안에서 이렇게 생기진 않았겠지만 조금 도식화해서 이렇게 이제 꾸며놓은 거죠. 그래서 최초에 브레이크 페달을 밟으면 여기가 고정되어 있고 지렛대 원리로 푸시로드가 진공 배력 장치 안에서 이렇게 누르게 되고, 진공 배력 장치는 우리가 실제로 밟는 힘이 좀 모자랄 때 진공의 힘으로 우리가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 걸 도와준다. 그래서 이 힘이 마스터 실린더에 있는 브레이크 오일이 압축이 되면서 이 압축된 유압의 힘으로 각 바퀴의 휠 실린더라는 곳까지 가서 요 디스크가 있고 드럼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요것들을 팽창시키고, 지금 캘리퍼 같은 경우에는 요 패드를 압착시켜서 가지고 바퀴가 회전하는 것을 잡아서 제동의 힘을 얻는다, 제동력을 얻는다. 그렇게 딱 이해하시고 나면 요 진공 배력 장치에 대한 걸 묻든지 아니면 요 브레이크 드럼 브레이크의 작동 방법이나 아니면 요 캘리퍼 타입 디스크 브레이크의 작동법이나 아니면 부품 명칭이나 요거를 시스템을 이해를 딱 하고 계시면 이제 문제 풀기가 쉬워지는 거죠. 이거 하나에서 문제를 낼 게 무궁무진하게 많기 때문에, 그래서 시스템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스템 이해한다는 거는 실제로 우리가 차량을 타거나 아니면 차량이 시동이 걸려서 엔진이 회전을 하거나 시동이 걸려 있을 때 움직일 때 이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해서 움직이는가, 그 과정, 요거를 머릿속에 그릴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걸 시스템별로 이렇게 머릿속에 하나씩 집어넣으시면 문제 푸실 때 그림을 그려서 문제에서 나오는 그 용어들을 어느 시스템에 있었지 그게 되고, 그 작동법이 머릿속에서 그려지시면은 이제 문제 푸는 것을 빨리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공학 문제라고 했던 것처럼 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긴 문제도 요게 돼 있으면은 빠르게 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분 만에 충분히 푸실 수 있고요. 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공부를 하시는 거고, 그래서 암기보다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 네. 뭐 이상 마치는데 제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릴 거는, 일단 보통 이제 공부하시다가 질문 생기실 거예요.
그래서 질문 생기면은 그 홈페이지에 그 문의하기 거기에 올리지 마시고 제가 이제 그 연락처 교환해 가지고 카톡방을 만들겠습니다. 카톡방에 만들면 카톡으로 저한테 이제 문의를 주시는 게 좀 제가 답변해 드리기가 좀 수월합니다. 저 그 지금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직장이 있다 보니까 주로 홈페이지 확인을 잘 못해요. 그래서 카톡으로 주시면은 뭐 업무를 보는 중에도 카톡으로 바로 컴퓨터로 답변을 드릴 수도 있고, 그리고 네, 저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그 일단 카톡으로 문의 받으면은 24시간 안에는 제가 무조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답변을 해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전차 차량직 준비하시면서 이제 공부하시기로 하셨으니까 일단 뭐 전공자분들은 괜찮으신데 비전공자분들은 확실히 그 용어에서 어려움을 좀 많이 느끼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시스템이 돌아가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유튜브도 많이 나와 있고 이렇기 때문에 그 찾아보시면은 바로 이제 강의 듣고 보시면은 이해되는 것도 많고, 그리고 차량 같은 경우에는 흔히 실생활에서 많이 접할 수 있고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금방금방 이해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지금 뭐 다른 데에 비해서는 강의 수가 많은 게 아닙니다.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뭐 공부할 수 있는 시간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을 거예요. 근데 일단은 반복해서 내가 내 걸로 만들어 놨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제 국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또 국어는 또 양도 많고 하니까 국어를 일단은 점수를 좀 많이 올려 놓으셔야 될 거예요. 올려 놓으시고, 그래서 국어 점수를 많이 올려 놓으시면 자동차 정비공학에서 조금 까먹다 하더라도 평균이 지켜지는 거니까 네,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시면 되고, 뭐 빠진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나머지는 공부하시고 직접 강의 들으시고 하시면서 이제 많이 질문하시고, 그리고 중요한 거는 강의 듣고 공부하는 거 이제 필기도 중요한데 보니까 이제 면접도 중요해요. 면접도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 제가 뭐 묻는 거나 아니면 질문 있을 때 입 밖으로 내뱉어서 질문하시거나 대답하시는 거 진짜 중요합니다. 제가 나중에 모의 면접 봐보면은 실제로 그 말문이 안 트여가지고 긴장하시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말하는 연습을 해놓으시고, 또 자동차에 대한 부품에 대한 이런 것들도 말로 이렇게 하다 보면 입에 붙어요. 입에 붙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지금 필기는 10달 준비하잖아요. 필기 10달 준비하고 합격하면 면접은 뭐 끼케야 한 달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필기 준비하시면서 나는 이제 합격했다 해서 이제 면접에도 대비해 놓을 겸 해서 충분히 입 밖으로 이제 말을 하시는 그 연습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그렇고 네, 이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은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